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가 사실 재판 받고 있다가 재판이 좀 일찍 끝났어요. 그 증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계속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재판 안 하고 보면서 그냥 가기는 너무 아쉬워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선거기간 재판을 3번이나 오라 그래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게 그들이 가진 권력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려고 기소했겠죠. 증거가 있든 없든 일단 기소해서 고생을 시키자. 아마 그런 것이었을 텐데 뭐 검찰의 의도대로 그들 뜻에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벽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일정이 없는 서울의 총선 격전지 지원을 위해 잇따라 번개 유세를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가격 발언이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방어한 여당 후보를 향해 국민들을 약올리는 거냐고 비판하는가 하면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도 강조하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모든 걸 다 던져 혼신을 다해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이 대표의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 앞서 서울 아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마치자마자 이번엔 서울 동작구를 찾았는데요. 경찰 출신 유사명 후보가 국힘당 나경원 후보와 맞붙는 곳으로 공천 확정 이후 벌써 4번째 방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로 조사된 만큼 정권 심판을 위해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했는데요. 또 대파한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통령 발언을 엄호한 이수정 국힘당 수원정 후보의 875원은 파한뿌리 얘기라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어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워터게이트를 넘어서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을 조그마한 사건이라고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를 겨냥해 수사외압 세력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최민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부당한 지시로 순직한 사건이 그저 조그마한 사건이라니 이게 한나라의 대통령실이 할 말인가? 국민을 대체 뭘로 보고 있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파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대통령이 야 이거 875원 이거 합리적인 가격이네 라고 하는 건 이해도 안 되지만 그 옆에서 그런 조언해주는 참모라는 사람도 황당한 사람이고 얼마나 시중 물가를 모르면 제가 보기엔 대파 가격이 1,000원 넘은 게 20년은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5대 875원짜리가 있습니까? 진짜 너무 많이 한 뿌리만 몰라도 그것도 문제인데 대파가 산삼. 그러다가 실수했으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못 가져서 저기 누구 참모 엉터리여서 제가 해임합니다. 우리 앞으로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겨요. 한 뿌리일 거다 아마 그게. 대파가 산삼이요? 네, 대파가 산삼이요? 한 뿌리 얘기한 거다라고 옹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잔뜩 있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이 그런 소리 했으면 아마 싸다고 맞았을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더 웃긴 거 또 생겼어 오늘은 아예 장관인지 뭐 부총리인지가 시장 가가지고 뭐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875원짜리 파 또 있네. 지금 국민들은 고물가 때문에 정말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고물가 때문에 수입도 줄어들고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는 구하기 어렵고 죽을 지경인데 약 올리는 겁니까?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겁니까? 이런 걸 염장 지른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국민들 염장을 지르지 않습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야 875원짜리 있잖아.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 그럼 속을 줄 압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말 안 하고 그들의 권력에 눌려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주권자 아닙니까? 네. 최소한 투표는 할 수 있잖아요. 네. 투표권은 왕이 되려는 그 어떤 사람도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재벌가의 회장도 한 표예요. 못 배우고 못 가지고
힘없는 우리도 똑같이 한 표다. 한 표. 선거 때는 평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름받는 힘없는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인데 왜 정치는 언제나 소수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이루어집니까? 왜 우리는 재정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 예산도, 청년 지원 예산도, 심지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R&D 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한다면서 우리한테 세금은 안 깎아주고 초대기업, 초부자들 거기 세금만 왜 깎아줍니까? 왜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서 부담은 이 압도적 다수의 서민들이 지라는 겁니까? 물가 올리니까 모두가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우리 모 인사가 야 13조 원 그거 하면 물가 올라서 걱정돼서 뭐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 불법 관건 선거 하느라고 1000조 원 써야 됩니다. 그거 1000조 원 든대잖아요. 1000조 원은 그런 거 막 써도 되고 15조 원 요 손톱만큼 드는 돈 가지고 우리 전 국민들이 잠깐 좀 이 허기 좀 면하고 좀 한숨 좀 돌리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깝습니까? 그런 억지 엉터리 소리 해가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은 죽어나가게 하는 거, 그런 정치를 왜 만들었냐? 결국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그런 정치 세력한테 권력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당연히 그 정책을 계속하지요. 이번에는 보여줍시다. 같은 날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든 당사자이자 정치 집단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로지 선거를 위한 뻘짓을 벌였는데요. 그 알량한 몇 표 더 받아보겠다고 자신이 잡아 감옥에 집어넣은 박근혜 씨를 만나 보수 집결을 꾀한 겁니다. 참 가증스럽기까지 한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누가 이런 작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박근혜 씨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자신이 기소해 감옥에 보낸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을 만난 건데요. 역시 하는 짓이 기계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다소 균열이 감지되기도 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씨도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후 울산 등 영남권을 돌며 보수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이게 또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공식과도 같은 이들을 보면서 또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넙죽넙죽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해댈 텐데요. 아마도 시도 때도 없이 말입니다.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6년 전 검사와 피고인 신분이었던 두 사람이 여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만났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한 건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이 만남이 가능했을까요?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엔 이번 총선엔 최경환 전 부총리와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 등 이른바 친박 계열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하면서 다소 균열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걸 땜빵해 보겠다는 목적인 겁니다. 박근혜 씨와 30분간의 대화에서 단합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뭐 사실 그것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저는 최악의 악수를 뒀다고 보여지는데요. 대구 경북을 결집시키겠다고 벌인 일이 총선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 씨를 만나는 게 중도층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당대표로서의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직접 국정농단 수사를 해서 단죄했던 박근혜 씨를 찾아가 선거를 도와달라고 읍수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보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자신이 수사하고 법정에 세웠던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는 것이 정치검사들의 정의이고 공정입니까? 사면을 받으면 국정농단 범죄도 없어집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탄핵을 부정합니까? 정치검사들이 외치던 사법정의의 실체가
고작 이것입니까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는데요. 이어 그는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내세웠던 사법정의와 수사도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것인지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면서 수구 세력을 결집하려는 한동훈 위원장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해괴하고 기괴한 정부,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신박한 정부, 이제 곧 이명박 씨도 만난다니 이게 온전한 정신인가 싶습니다.